형제끼리 돈 문제로 법정까지 간 70대 할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돈은 돌려받았는데 동생 얼굴은 다시 못 봤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은 돌려받았는데 관계는 끝나버린 겁니다. 그 할아버지는 돈을 받고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긴 것 같은데 진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아들한테 집값을 보태줬다가 오히려 사이가 멀어진 할아버지, 손주 5년 봐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은 할머니, 친구에게 돈 빌려줬다가 40년 우정을 잃은 할아버지. 이분들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 모두가 겪는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돈으로는 풀리지 않는 마음의 무게, 계산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관계의 서운한 말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전부라고. 돈만 있으면 관계도 편해질 거라고요. 돈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 사이도 정리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어떤 순간에는 돈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나눠보려 합니다. 돈으로는 풀리지 않는 마음의 무게, 계산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관계의 서운함에 대해서 말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돈은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날. 계산은 끝났는데 관계는 끝나지 않은 날. 빚은 다 갚았는데 마음의 빚은 더 무거워진 날. 그날부터 돈이 아니라 사람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한테 집 사라고 3억을 보태줬어요. 그런데 그 뒤로 아들이 더 찾아오지 않더군요. 돈을 받은 게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부족하게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계가 어색해졌어요. 차라리 안 줬으면 더 자주 봤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와주려고 준 돈인데 오히려 사이가 멀어진 겁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의 온도가 달라지는 거죠. 부모로 살다 보면 자식과 돈 이야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주는 건데 마음은 더 불편해지고 거절하면 사이가 멀어질까 걱정됩니다. 한번 도와주면 또 달라고 할까봐 두렵고 안 도와주면 나쁜 부모 같아서 괴롭습니다. 엄마, 애들 학원비 좀 보태주실 수 있어요? 이 말 한마디에 며칠을 고민합니다. 도와주면 내 노후 자금이 줄어들고 안 도와주면 손주들한테 미안하고 그렇게 결국 통장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건네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집니다. 이번만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또 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도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걸. 형제 사이도 그렇습니다. 어릴 땐 그렇게 다정했는데 나이 들어서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말투가 달라집니다. 기억도 달라집니다. 그때 내가 더 가져갔잖아. 엄마가 너한테만 더 줬어. 나는 늘 손해만 봤어.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돈은 숫자인데 관계는 감정이라 같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과 상대가 기억하는 게 다릅니다. 나는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자기가 더 희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문제로 동생들이랑 사이가 나빠졌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어요. 누가 더 언니를 챙겼는지, 누가 더 고생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관계가 금이 갔어요. 지금은 명절에도 안 봅니다. 6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 몇 년 때문에 남은 인생을 남처럼 살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은 갚으면 끝나지만 마음은 갚을 방법이 없다는 것.
계산은 맞출 수 있지만 감정은 맞출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돈 문제보다 관계 문제가 더 오래 남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데 돈 문제로 서먹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내가 밥값 냈잖아. 지난번에 내가 빌린 돈 아직 안 갚았어.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우정을 무너뜨립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한테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급하다고 해서 내 적금을 깨서 줬죠.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더군요. 내가 먼저 연락하니까 곧 갚을게 하고는 또 연락이 끊겼어요. 한 달, 두 달, 결국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젠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아까워요. 40년 우정이 500만 원만 못한 거구나 싶어서 슬픕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친구를 잃은 게 더 아픈 겁니다. 500만 원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40년 우정은 다시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땐 몰랐습니다. 돈 문제만 정리되면 사람 사이도 정리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사람 사이에서 가장 무거운 건 돈이 아니라 서운함이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럴까? 내 마음은 알아주지 않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돈보다 오래 남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한테 손주 봐달라고 부탁받아서 5년을 봐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 밥 먹이고 재우고 그랬죠. 그런데 딸이 직장 그만두고 나서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이젠 필요 없으니까요.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마음으로 도와준 건데 용돈이라도 한번 쥐어줬으면 섭섭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아쉬운 게 아니라 마음이 아쉬운 겁니다. 이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돈이 아쉬운 게 아니라 마음이 아쉬운 겁니다. 내가 해준 것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됐는데 그것조차 없으니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관계는 한 번 상하면 돌아오지 않고 통장 잔고는 늘릴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한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업할 때 형한테 큰 돈을 빌렸어요. 그때는 정말 급했고 형밖에 없었어요. 형도 어렵게 마련해서 줬죠. 이자까지 꼬박꼬박 오랜 시간에 걸쳐 다 갚아갔지만 형제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요. 명절에 만나도 어색하고 전화 통화도 끊는 게 빨라졌어요. 돈은 다 갚았는데 관계는 회복이 안 됩니다. 차라리 은행에서 빌릴 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 은행 빚은 갚으면 끝이지만 사람 사이의 빚은 갚아도 끝이 아닌 겁니다. 돈을 갚아도 마음의 빚이 남고 그 무게가 관계를 짓누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젠 돈 얘기 좀 그만하고 싶다. 사람 사이가 왜 이렇게 피곤해졌을까? 그 생각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이 냉정해진 게 아니라 지쳐온 것입니다. 평생 양보하고 참고 맞춰오느라 이제는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또 돈 이야기구나. 또 도와달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드는 건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주고 너무 많이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셋째 아들이 사업한다고 몇 번을 도와줬어요. 그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찾아옵니다. 이젠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들 목소리가 들리면 또 무슨 일일까 걱정부터 됩니다. 모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지쳐서 그렇습니다. 이 할머니 마음이 이해됩니다. 사랑하는 자식인데 전화가 두려운 겁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이 먼저 다치는 겁니다.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관계를 돈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얼마를 줬는지, 얼마나 도와줬는지로 사랑을 재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해준 것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돈을 안 주는 게 인색한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는 겁니다. 거절하는 게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겁니다. 당신에게도 지켜야 할 노후가 있고 당신에게도 필요한 안정이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평생 남 도와주고 살았어요. 친척, 친구, 자식들 어려우면 다 도와줬죠. 그런데 정작 내가 아플 때 찾아온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준 것은 기억 못해도 내가 안 준 것은 다 기억하더라고요. 이젠 내 삶부터 챙기려고 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아플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당신이 돈이 없을 때도 찾아올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걸 생각하면 이제는 당신 삶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이것 하나만 해보세요. 돈보다 마음을 먼저 지키기. 도와주지 못해도 미안해하지 말고 거절했다고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당신의 삶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 말 오늘은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당신이 해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좀 주세요.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며느리가 애 봐달라고 할 때마다 힘들어도 봐줬어요. 내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아파서 병원 가야 한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짜증을 내더군요. 오늘 중요한 회의인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요. 그날 깨달았어요. 내 건강보다 며느리 회의가 더 중요한 거구나. 그 뒤로 마음을 접었습니다. 냉정해진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로 한 겁니다. 이 할머니 결정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신 건강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당신 마음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돈 문제로 관계가 어려워졌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의 성격이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순수했던 관계에 계산이 들어오고 따뜻했던 사이에 숫자가 끼어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을 아예 안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세요. 무리해서 도와주면 나중에 서운해집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내가 편한 선에서 도와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돈은 돌려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 그 친구한테 준 거라고요. 그렇게 마음먹으니 편했습니다. 나중에 못 갚아도 서운하지 않고 갚으면 고마운 겁니다. 이 할아버지 지혜가 대단합니다. 줄 때부터 마음을 비워놓으면 나중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기대를 하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기대를 안 하면 모든 게 감사가 됩니다. 돈보다 관계가 무거워지는 순간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을 소중히 여겨왔다는 증거입니다. 돈만 생각했으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관계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 마음 나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따뜻함으로 당신 자신도 좀 보듬어 주세요. 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돈 때문에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고도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정했어요. 줄 수 있을 때 주고 안 되면 솔직하게 말하기로요.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관계를 지키려고 무리하다가 내 인생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관계도 중요하지만 당신 인생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많이 고민하셨고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누군가 도와달라고 할 때 마음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거절하고 나서 밤새 뒤척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게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가벼워져도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했다. 이제는 나를 좀 지켜도 된다. 돈보다 관계가 무거워지는 순간 그 무게를 혼자 다 짊어지지 마세요.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 어깨가 무너질 만큼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도 잘 버티셨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